더 여쭤봤어요. 근데 다른 데 사실 수 있는지 라고 여쭤보면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어떡하냐고. 여기 그냥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리포트 마지막 컷에서도 썼지만 그 반지하 그 창살에 가족 사진 몇 장 있는 거를 이렇게 또 말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4차 언론혁명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구조를 누르시면 여정에 함께하는 그런 거죠? 광의의 이제 여정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런 멘트. 자, 뉴스 기사만 봐도 빡치는데 더 자세히 알고 보면 더 구체적으로 빡칠 수 있는 알빡이 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저희 일주일 딱 전에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신림동에서는 이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던 일가족 세 분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죠. 이제 다들 지금 그 폭우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외신들도 이제 사실 영화 기생충에 이제 그 반지하에 거주하면서 폭우가 와서 피해를 입는 이런 장면이 나와가지고 이제 반지하라는 진짜 영어를 써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CNN은요. 악명 높게 비싼 서울의 주택시장에서 이런 반지하 주택이 가장 저렴한 옵션 중 하나라면서 이 주로 젊은이들과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서울시가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책을 내놨는데 그럼 반지하에서 사람이 이렇게 수액을 입으면 이런 피해가 크니까 반지하를 없애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대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현장 취재 그리고 서울시 대책은 어떤 건지 이런 걸 취재를 해온 그래도 여기 살아야죠 반지하의 굴레라는 기사를 쓴 사회부의 오승목 기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KBS 지금 사회부에 소속되어 있는 오승목 기자라고 합니다. 사회부 최고령 기자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행히 아직. 네. 그 무슨 라인이죠? 저는 팀은 법조팀인데 법조팀. 이 취재를 하게 된 이유는 그때 지난주에 하도 비가 많이 오니까 다 동원이 돼서 지원을 나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 나가서 반지하 관련돼서 기획해볼 걸 찾다가 그때 이제 전 보도국에서 다 사회부 지원을 갔는데 그렇죠. 저희 부서 지원이 제 앞에서 딱 끊겨갖고 다음 폭우는 네 차례다. 그렇구나. 다음은 뭐 폭우, 태풍 많지 뭐.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피해가 없어야죠. 자 일단 이게 그냥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고 되게 다양하게 피해 입으셨는데 덕후에는요. 익명으로 본인 집이 침수했다 복구되셨대요. 노년 사는데 반지하셔가지고 진짜 다 담기셨다고. 물이 발목까지 찰 때 나와가지고 아이패드밖에 못 챙겼는데 뭐 본인이 무슨 이렇게 뭐 아이돌 팬이신가봐요. 뭐 굿즈나 이런 거 응원봉 다 버리고 그런데 정말 눈물 나고 너무 허무하더라. 오늘도 정리하러 갔는데 군인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시더라. 그분들은 뭔 죄요. 다들 반지하는 절대 가지 말고 가도 물건 높이 올려놓으시라고. 아까는 산지 한 달 된 에어프라이기랑 제습제 버리고 와서 빡쳐서 글 쓴다고 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 이렇게 많이 입으셨는데 또 어떤 분은 이 개드립에 C96799B1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요 글은 저는 사실 실시간으로 봤어요. 본인이 이제 키가 185고 몸무게 113이신 분인데 물이 막 들어차니까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나가야 돼가지고 이분이 근데 이 창살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다행히 자기가 집에 그라인더가 있어가지고 그라인더를 갖고 왔는데 자르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못 자르고 토치로 있던 걸 생각해내고 토치로 방범창을 열어가는 다음에 니퍼를 갖고 와서 휘어가지고 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반지하 살면은 그라인더랑 토치랑 이런 거 구비해놔라 이렇게 약간 자조적으로 씁쓸한 글을 써놨던 걸 제가 실시간으로 봤는데 이게 나중에 뭐 기사화도 됐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리고 또 그러니까 보면은 무릎까지만 차도 이 거구인 분들이 문을 못 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뿐이 아니라 그 정육 기자 뭐 얘기 들었다는 거 있잖아요. 수해 관련해서.
그 뭐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서 주민들이 이제 안에 갇힌 아이를 구하는 영상 저희도 보도를 했는데 네. 이게 한 3사람이서 달라붙었는데 이게 문이 안 열려 갖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에 처음 알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반지하 창문이 잠기면 안 열리는구나. 그래서 막 겨우 깨고 막 망치 찾고 그러더라고요. 차에서 망치 갖고 오라 그러고 막 반지하가 참 이 폭우의 지옥이더만. 근데 문이 안 열린다는 게 전 참 처음으로 뭐랄까 끔찍했어요. 너무 무서운 상황일 것 같고 일단 오승목 기자가 현장을 가봤죠. 네. 일단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처음엔? 이게 끔찍하죠. 이제 제가 갔던 곳도 그 사망 사례가 나왔던 관악구 신림동을 찾아간 건데 이미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뭐 그 물건들, 옷가지들 이런 것들 다 이제 골목 안으로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둘 수가 없으니까. 양수기를 이용해가지고 물은 많이 빼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흙탕물 같은 것들이 집 안에 그대로 이제 있는 상태죠. 이 주민들 표정은 하나같이 처참한 표정, 망연자실한 표정, 허탈해하고 그러면서 어찌됐든 살긴 계속 살아야 되니까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챙기고 정리하고 뭐 그런 분위기.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 뭐 밤에는 어디에서 지내세요? 주변에 이제 모텔에서 임시로 숙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민센터나 구청 이런 데에서 마련한 어떤 공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즘에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빈 공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시 거처로 쓰고 이제 빨리 그 청소부터 해서 어떻게든 들어와서 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뭐랄까 일상 자체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망가지고 스톱되셨을 것 같아요. 완전 망가지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그냥 가정집에서 뭐 생활하다가 뭐 쌀이나 뭐 밀가루 이런 것만 엎질러도 멘붕이 오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어느 정도 청소가 된 상태에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자체가 비현실적인 게 이 여기서 댓글 달린 사례는 또 나오긴 하지만 장롱, 냉장고 이런 게 떠다녔다는 거예요. 이 당시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안에서 보통 무거운 물건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내 집안에서 떠다니고 뭐 음식이라든지 조미료 이런 거는 당연히 다 말할 것도 없고 책상도 떠다니고 이 비현실적인 상황인데 그런 걸 이제 겪고 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괜찮다고 일단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뭐 정신적으로 뭐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 오승목 기자가 직접 취재를 간 신림동 어떤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입니까? 그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적기 때문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인데 일단 요즘에는 유학생분들도 많고요.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한국에 지방에서 이제 상경에서 지방에서 상경에서 오거나 아니면 외국인 유학생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근처에 이제 서울대학교도 있고, 근데 요즘에 서울대학교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서울시에 있는 대학교의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싼 가격에 월세를 구하기 위해서 신림동이나 봉천동을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고 일하시는 분들은 현장직 근로자분들,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강남 일대에서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죠. 현장에 가서 남은 집기류들도 보면은 그 리포트에서도 한 컷으로 썼는데 이게 저 너무 짠해가지고 꼭 저걸 찍어야 되겠다고 해서 찍었는데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공부하는 책 이런 것들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제목으로, 예, 이제 그분들의 어떤 지금의 어떤 그 꿈과 열심히 생계 이런 것들이 다 한순간에 그냥 흙탕물에 젖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 피해를 이렇게 입으실 거예요. 정말 너무 끔찍한. 대학생 때 우리 대학생 때 반지하 사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저희 있어요. 하숙이나 뭐 자취할 때 반지하 많이 하잖아요. 싸고. 그 말인즉슨 그때 제가 대학생일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건데 처음 알았거든요. 반지하가 이렇게 취약한지. 반지하가 지금 서울 신림동에서 사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그 월세나 그런 게 얼마 정도예요? 뭐 부동산 한 곳을 방문했는데 뭐 이제 거기 시세가 뭐 전부를 반영하진 않겠지만 보증금 500에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과거에 아주 대학생 때 월세를 해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의 집값을 생각하면 지금의 서울의 어떤 매매가라든지
전세가나 월세가를 생각하면 엄청 싼 거죠. 그게 반지하라서 싼 거죠? 그 같은 건물의 1층이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1층이나 2층만 올라가도 보증금이 뭐 1억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이제 부지기수고 이제 기본 몇 천씩 시작을 하는데 와 그럼 반지하면은 보증금이 500이고 같은 건물이라도 네. 같은 곳이라도 1층만 올라가도 몇 천, 네. 1억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참 돈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로는 정말 다 그거보다 더 나은 선택이 없는 네. 그런 거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반지하 일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클리앙 댓글 정리해 좀 해주시죠. 클리앙의 루다라리에님이 반지하가 정확히 박정희 시절에 방공호 개념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세월이 지나 수도권 인구 급증으로 어쩔 수 없이 주거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소득층들이 반지하에 살게 된 거다. 다음 댓글도 파리쿡의 익명으로 2015년 기준 수도권의 반지하 34만 8,782가구 이 정도면 거의 100만 명 정도가 반지하에 산다고 봐야 대댓글로 익명이 당연하지겠지만 서울의 반지하가 가장 많죠. 반지하에 사는 분들은 대략 얼마 몇 분 정도 되시는 걸로 추정이 되나요? 대충이라도. 2020년도에 그 도시연구소가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32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60% 정도가 서울이에요. 네. 그리고 경기까지 합치면 96%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반지하라는 거는 서울 경기도에 있는 주거 형태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반지하에서 이렇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시거나 지금 복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뭐 이사를 가거나 간다고 해도 다시 이제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보증금 500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곳에 가도 또 반지하에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현장 취재를 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다 여쭤봤어요. 이렇게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앞으로 그러니까 복구가 되고 났다 하더라도 결국은 들어와서 살 거다.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그 인근의 반지하를 알아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반지하 살아야 된다. 네. 왜냐하면 경제적인 형편이라는 거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어렵게 이제 현장 근로를 하시거나 뭐 저소득으로 이제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제 위치상으로는 서울을 벗어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서울에 그런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서울에 온 건데 그쵸. 벗어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또 반지하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 기생충 보면 반지하에 화장실이 역류하잖아요. 네. 이렇게 오물이 분수처럼 이렇게 그래서 영화적인 설정이겠거니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에펜코리아의 공복엔 금주 하시는 님이 반지하가 사라지기 힘든 이유 다들 위로 올라오고 싶지만 여유가 없다. 다음에 곰순이 님이 반지하의 굴레가 가난의 굴레 아니겠나 마음이 아프다. 그렇죠. 오수목 기자의 이제 기사 제목을 보시고 말씀입니다. 또 덕후 익명이 강남 반지하는 보통 전세 2억에서 4억이라고 합니다. 엄청 비싸네요. 지금 침수 피해 심하고 반지하 몰려있는 신림 같은 곳도 다 전세는 1억씩 하는 것 같다. 신림 같은 데는 월세 30 이하의 가격의 고시원급이 아니라 더 넓게 쓸 수가 있어가지고 넓은 곳은 또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는 되게 비싸다는 얘기도 있나 봐요. 이게 제가 전세가랑 월세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꼼꼼하게 취재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게 시세가 많이 비싸긴 하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듯이 지난 몇 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덩달아서 이제 반지하 시세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반지하를 전세로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실까요? 사실 전세도 있고 자가도 있기는 해요. 뭐 자가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반지하에 사는 분들은 그냥 급하게 이제 빨리 집을 구해야 하셔야 되는 당장 먹돈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국민일보에 이 월세로 갈 데 없어서 젖은 반지하에서 텐트 치고 사는 분도 계시다는 이런 기사도 있어요. 보니까 뭐 딴 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젖어 있는데 그냥 텐트 치고 거기 사시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보니까 인터뷰 가니까 근데 사실 되게 처참한 상황이어서 되게 취재를 하는데 또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뭐 자기 사실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본인이 좀 노출하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오히려 현장 취재가 수월해서 저는
뭐 취재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원활히 취재할 수 있어가지고 편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좀 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그분들 이분들은 네, 네. 이미 자신의 삶의 터전은 없는 상태의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본인의 이제 집 안을 그냥 찍으라고 먼저 아, 말씀하시고, 그래요? 예, 예.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다 없어졌는데 뭐, 어차피 다 못 쓸 물건인데 뭐, 어차피 뭐 다 이렇게 망가졌는데 뭐 그냥 들어와서 찍으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짠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살릴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옷가지 같은 거는 또 건져내서 말리고 계시고, 그리고 리포트 마지막 컷에서도 썼지만 그 반지하 그 창살에 가족 사진 몇 장 있는 거를 이렇게 또 말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게 물론 이제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이제 주거가 달라질 수 있는 거는 맞지만 이게 반지하는 너무 심하다, 이 문제가. 이 살 수 있는 생활 환경이. 아니, 우성 기자 그 리포트 보면은 인터뷰 하시는데 그 네. 여성분이 주로 말씀 많이 해주신 분, 네. 그분은 되게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고 옆에 남편분인 것 같은데 네. 남성분은 뭐랄까 좀 허탈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데. 어떤 심정이실지 참 상상도 안 갔어요. 허탈하게 옆에서 웃고 계시고 뭐 마스크 안 쓰시고 이제 얼굴도 다 나오긴 하셨는데 그 리포트에서는 못 살렸는데 그 아직도 그 탈출했을 때 기억을 계속 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자기 뭐라고? 죽는 줄 알았다고 아 진짜.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이 안 열려가지고. 아 네. 정말.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네. 근데 생각보다 좀 이른 시간대에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이제 무릎 밑으로까지만 차도 잘 안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그럴 법한 게 우리가 문 앞에 상자 같은 것만 놓여 있어도 잘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택배 같은 거 무거운 거 오면 네. 뭐지? 근데 말이 물이지, 물이 찼다는 거는 훨씬 더 그렇죠. 그만큼. 네, 더 큰 힘이니까. 힘이 막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뭐 성인 남성 아무리 뭐 많이 와도 안 열리는 거고 거의 막 소리 지르고 뭐 창문 깨고 이러면서 탈출을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문제는 심각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 이제 사망 사례가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네. 근데 고 일때는 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신 거고. 구사일생 하신 거예요. 진짜. 다. 그러니까 그 집이 특이하게 더 위험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신림동 고 일대 반지하는 마찬가지 상황이었고 그냥 나머지 분들은 다 탈출을 했는데 탈출 못해서 그냥 돌아가신 거고. 다 그러실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여기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 어떻게 사냐고 죽을 뻔했는데 하면서 제가 그래서 더 여쭤봤어요. 근데 다른 데 사실 수 있는지 라고 여쭤보면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어떡하냐고. 여기 그냥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하죠. 네. 집을 어떻게 값질 받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비인간적인 어떤 주택 구조 중에 하나인 거죠, 반지하.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이니까 계시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수혜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취약해서. 참, KBS 유튜브에 그래서 SSS님이 반지에서 못 벗어난다면 그냥 농촌이나 지방에 싼 집 구해서 편하게 살길 바란다. 나이 든 사람도 지방에서 받아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또 나팔꽃님이 일용직에 그 연세시면 어찌됐건 살아야 하는데 꼭 그 지역일 이유가 있을까요? 하긴 대한민국 어딜 가도 그보다 저렴한 데 없을 것 같고 참 지역 옮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그분들이 꼭 사셔야 되는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계죠. 이게 뭐 제가 이런 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갈수록 이제 서울에 경제 활동이 밀집되어 있고 고소득이든 저소득이든 서울에서 뭔가의 이 생계가 일어나니까 이분들도 뭐 하물며 청소 일자리, 뭐 그렇죠. 건설 현장직, 뭐 식당 아르바이트 이런 거라도 구하려면 서울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그런 건축 건물 계속 올라가고 네. 음식점 계속 돌아가고 이런 게 네. 밀집돼 있고 이런 게 사실은 서울이 제일 공공임대를 짓는다고 해서 뭐 어디 좀 더 외곽으로
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거기 가시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면 거기 가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기껏 그렇게 저소득으로 돈을 버시는데 그거를 교통비에 지출하기는 또 아깝잖아요. 이게, 시간도. 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현장에서 이게 사실 뉴스로 보는 거랑 진짜 현장 딱 가는 거랑 또 사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뭐 화재 현장 이런 데도 불이 났구나 뉴스로 보면. 근데 가보면 그 막 탄내가 막 네. 근처 한 100m 앞에서부터 탄내가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수해 현장도 가보면 현장에 딱 가면 정말 뉴스로 보는 거랑 달리 정말 처참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반지하는 이제 치안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반지하가 지하도 아니고 지상도 아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노출이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저 대학교 다닐 때도 저희 동기가 그 자기는 몰랐는데 정기적으로 같은 시간에 여자 동기였는데 지켜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그 경찰에 신고해도 계속 온다고. 뭐 그런 하여튼 그런 조건인데도 뭐 대학생들이 이제 고만한 넓이에서 살려면 뭐 대안이 없으니까. 네. 근데 뭐 지금 이게 바뀐 게 없네요. 바뀌기 어렵죠, 이거.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사건이 나면 당연히 이제 뭐 서울시나 정부나 뭔가 대책을 사람들이 빨리 세워라. 근데 사실 이게 뭐 이게 누가 사람이 죽었다고 갑자기 대책을 세우고 이런 건 좀 웃기긴 해요, 그죠? 이게 얼마나 오래 문제인데. 아무튼 근데 서울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내놓긴 했어요, 갑자기. 근데 이게 저 좀 놀란 게 뭔가 정광석화 같이 빨리 내놔서 뭔가 빨리 막으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니 그 대책이 그렇게 빨리 나올 건데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일견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반지하 주택 일몰제라는 걸 내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수해를 입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례까지 나오고 나서 8월 10일에 서울시가 이제 바로 대책을 내놓는 게 이제 쉽게 말을 해서 이제 법 개정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고 쉽게 말을 해서 이제 반지하에 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발표하는 게 10년, 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왜냐면 강제로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고 반지하에서 좀 사시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서울시 대책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바로 이제 퀘스천 달리는 게 어디 가서 살라고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공임대 23만 호 얘기가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근데 요건 요 앞서서 대통령도 공공임대 얘기를 하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 공공임대로 옮기는 경우 시에서 2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좀 지원할 수 있는 2년에 한해서 그런 어떤 지원책도 좀 마련을 하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집 문제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은 당장 이렇게 뭐 못 살게 하고 딴 데 가서 살게 하고 이런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2010년도에 곰파스 왔을 때도 이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곰파스. 네, 2010년도에도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좀 물난리가 크게 났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반지하가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서울시가 여기에서는 살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반지하 신축주택에 한해서 반지하 억제책을 내놔요. 그러니까 단어가 지금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낮은 단계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유재산이고 각자의 그 그렇죠. 생활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강제적으로 거기 살지 마 이렇게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억제책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뭐 신축주택에 한한 거였고 그리고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서 이미 살고 있는 반지하 사시는 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혜라는 거는 해마다 그 정도 파워로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위야무야되다가 오히려 2012년 이후에는 반지하가 4만 호가 더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아주 심한 폭우가 또 이제 12년 만에 오니까 비극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뽐뿌의 에바님이 뭐 좋은 시작입니다. 일단 일몰제 같은 경우에 최소한 거주 공간 확보나 임의로 가벽을 쳐서 월세 불리게 하는 것 좀 승인을 좀 바꾸해라.
이런 집이 좀 사라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다셨는데 토끼 행복 양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신축은 반지에 안 만들게끔 법적으로 해놨어요. 건축을 반지하 만드는 순간 건축 자체가 손해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반지하는 수십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8292 익명님이 서울시 반지하 없앤다는 건 다 쇼예요. 이미 2010년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승목 기자 얘기대로 시내에 그 2010년에 지하층에 사람 살 수 없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4만 호가 더 실제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그 두 개 다 문제인 게 사유재산인데 내가 건축 내가 하겠다는데 내 땅에 내가 짓겠다는데 왜 누가 말리냐 이거 사유재산 침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반지하 사신 분들 보고 나가라고 하면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니 그 반지하에 나 세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럼 이거에 대한 내 재산권 침해는 국가가 다 보상할 거냐 사실 이것도 사실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 아닌 것 같긴 해요 진짜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앞에서도 역사가 나왔지만 반지하 자체가 원래 주거용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닌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가 커지고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서울로 몰려드는 저소득층들이 많아지면서 하나씩 이제 반지하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온 건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반지하는 방공호 때 만든 거죠?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만들어진 건 맞는데 이거를 이제 와가지고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여기 원래 사람 살면 안 돼 해가지고 접근을 하기에는 이게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공공기관 건물도 아니고 각각의 사정이 다른 사유재산에 그쵸.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실 이 취재가 계속 진행되게 된 과정인데 원래 처음에는 되게 직접적으로 반지하로 하여금 수해로부터 보호할 방법이 없을까로 이제 취재를 시작했어요. 근데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뭐 도시공학과라든지 뭐 방제 관련된 전문가분들이랑 통화를 했을 때도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왜냐하면은 지금 지자체에서는 홍수철을 앞두고 각 구청마다 이 차수벽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차수벽, 물을 네. 차단하는 벽. 네. 근데 차수벽이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같은 비가 와버리면 이를테면은 뭐 거의 어린아이 키를 훌쩍 넘는 정도로 수위가 올라가 버리면은 그 차수벽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런 차수벽 같은 거에 대한 설치도 이게 각각의 또 다 사유재산인데 그걸 정부가 어떻게 일괄적으로 야 니네 집에 이거 다 설치해 이렇게는 하기 어렵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는 어떻게든 이 대한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을 옮겨서 유도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 반지하를 염두하지 않은 임대주택 사업도 사실은 공급 문제에 늘 어려움을 겪는데 여기에 이제 반지하 사시는 분들까지도 옮기게 해줘 이렇게 더 한다는 거는 사실 당장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그렇죠. 좀 어렵죠 이게 문제가.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서울시가 이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사람 더 빡치게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지하 세입자가 지상으로 이사를 하면은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지원해주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더 이렇게 열불나게 만들었는데 여기 덧글 댓글 읽어주시죠. 덕후의 익명으로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 월 8에서 10만 원인 줄 알고 저 정도 올려서 지상층으로 갈 수 있나? 매불이 있을까? 잠시 고민했는데 들어와서 기사 보니까 일회성 10만 원.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쌍시옷 비읍. 익명으로 창고나 운동시설로 쓰라는데 반지하에 가보지도 않은 책상 행정인 거 너무 티나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아까 오성 기자 말한 대로 뭐 월세 20만 원씩 20년간 지원해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공공주택 이거 근데 다 돈이 되나요?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23만 호의 공공주택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건지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20년 이내에 노후 공공 임대주택 258개 단지를 이제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계속 공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근데 용적률을 높여서 보급을 하겠다 이 말인즉슨 재건축을 하겠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상충하는 문제가 지금 40년, 50년 된 아파트들도 재건축하는 거에 대한 진행이 잘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20년 이내에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이게 실현이 가능한 계획인 건지. 근데 물론 이제 앞서서 이렇게 진단한 이제 문제 상황 같은 걸 봤을 때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가지고 이분들을 옮기겠다고 하는 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있는데 과연 이 캐파가 되는 대책인 건지 이게 급하게 일주일 안에 만든 대책이 그러니까요. 아닌 건지 어. 의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대책이 빨리 나온 게 오히려 나는 약간 좀 무성의하다는 느낌? 이게 왜냐면 이렇게 빨리 나올 대책이었으면은 그 전에서 해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죽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속상하기도 하고 여기 클리앙에 IIJJ님이 이게 임차인도 그렇지만 임대인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일몰 기간이 길긴 한데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이 있다.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다 뱉어야 되는데 이게 현금으로 갖고 있겠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반지하라고 해도 아까 보증금 500, 뭐 보증금 1000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기 있는 분이 나가서 딴 데로 옮겨 산다고 하면 그 돈을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주라고 해도 그 엄청 다 부자는 아니거든요. 이거 자기 이제 빚으로 이제 이거를 뭐 세워가지고 보증금 가지고 좀 뭘 좀 갚고 이래가지고 보증금을 있는 상태로 이제 세입자만 바꿔가면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이제 이걸 다른 분의 보증금으로 이걸 이제 돌려막으면서 이제 이걸 운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거 그냥 빼버리고 이거를 뭐 무슨 창고로 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를 그러면 국가가 그 보증금을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그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청천벽력 같은 얘기일 수 있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용산으로 청와대를 빼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용산이 빠지니까 국방부가 딴 데 가야 하잖아요. 딴 데 가야 되니까 거기다 새도 나가야 되고 뭐 또 그거랑 연결시켜요. 관사를 그러니까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뭘 하나 바꾸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걸 바꾸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다음 체인 리액션 연쇄적으로 뭐가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모든 전망과 대비를 하고 나서 뭔가 대책을 뭐 세우든지 정책을 실현하든지 좀 그렇게 하는 어떤 해안과 어떤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좀 식견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렇게 내놓은 대책 제가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딱 들어봐도 되겠나 싶거든요. 너무 빨리 나온 것도 지는 이가 좀 의심스럽고 월 8만 원? 월 8만 원이라 한 번 이사 갈 때 8만 원. 차라리 뭐 보증금 뭐 뭘 해주든가 보증을 서주든가 뭐 대출을 해주든가.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 이제 들어가려고 해도 전세 자금 대출로 잘 안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직장이 뭐 수입이 불안정하다던가 연봉이 적으시다거나 이래가지고 전세 자금 대출도 받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참 굴레라는 표현이 너무 끔찍하지만 그 말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일단 지금 그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일단은 당장에 본인 그분들이 일상에서 사용했던 생필품들, 옷가지들 이런 것들이 싹 다 이제 물에 잠긴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지원이 필요할 거고요. 일단 임시 거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문제가 청소는 생각보다 금방 끝나거든요. 큰 집도 아니기 때문에. 물에 잠겼기 때문에 이 전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 전기선이 이제 다 망가진 건데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구가 뭐 한 달은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이나? 집집마다. 네. 이 무더위에. 네. 근데 그걸 이제 집주인분들께서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집주인분들도 다 경제적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남은 여름이라든지 또 이러고 만약에 가을 태풍 오고 이러면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럼 집주인이 그 전기 이거 수리비를 다 내셔야 되는 건가 이거? 그게 제가 그런 재정적인 부분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집주인분들이 일단 복구 공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건 그렇죠. 본인들 재산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이게 또 손해보험 같은데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그런 또 분들은 다행일 보험에서 텐데 할 수도 있고요. 참 아닌 분도 많이 계실 테니까. 그래서 세입자분들은 그 집주인이
다 고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시 가서 살 생각에.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는 청소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뭐 전기공사, 뭐 수도 다 망가졌을 거고 뭐 변기 쪽 그런 하수구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게 좀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리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전기도 진짜 아파트들도 지금 뭐 주차장이나 발전기가 다 지하에 있으니까 그 물에 잠겨가지고 그냥 아파트 한 동 전체에 다 전기 안 들어오고 전기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뭐 냉장고고 뭐고 다 그냥 안에 있는 거 다 썼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뭐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더 정말 가장 피해를 가장 많이 입으신 분들이고 한 달 이상 그러면 일상생활 복귀가 힘드신 거네요. 그런 거. 그쵸. 네. 일상생활 복귀 힘들고요. 뭐 그리고 뭐 망가진 가전제품이라든지 장롱, 침대 같은 가구 이런 것도 당장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든 도움이 언론이 이런 걸 사실 더 많이 알려가지고 이제 조금이나 좀 이렇게 구청이나 소방이나 이런 걸 좀 더 잘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가 보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클리앙의 또 다른 꿈님이 쓰신 시를 자작 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길가 창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지 마라. 길가 창문에서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우리를 불쌍한 듯 내려다보지 마라. 우리의 마지막을 내게 허락한 적이 없다. 그 반지하 사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반지 앞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안에 들여다보는 거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포즈로 이제 카드 뉴스를 제작했다가 아주 된통 욕을 많이 먹었죠. 너처럼 잘난 부모님을 못 만난 탓에 너처럼 사기와 조작에 능숙한 가족이 없어서 밀리고 밀려서 너희가 말한 누추하다고 또 얘기를 했었죠. 그쪽에서 반지하에 살았다. 평생을 반지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밝은 햇살에 눈 뜨고 마음 편히 창문 열고 자고 싶었다. 내 아이만큼은 넓은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왜 대피 못했냐고 우리한테 묻지 마라. 손바닥에 왕자 썼던 너한테 물어라. 왜 대피시키지 못했는지, 왜 우리가 죽어야 했는지 말이다. 우르르 몰려와서 사진 찍지 마라. 퇴근길에 반지하에 갇힌 우리를 한 번이라도 생각은 했더냐? 이제 와서 반지하 창문을 내려다보면 너의 위선과 천박함이 역겹다. 우린 결국 차디찬 몸으로 평생 벗어나고 싶었던 반지하를 벗어난다. 우리의 죽음이 주는 무게를 너는 어찌 벗어날까? 길가 창문에서 우리의 죽음을 내다보지 마라. 이번 신림동 이제 일가족 사건을 보고 한 이제 클리앙 유저분이 본인이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자작시를 쓰셨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사실 저만 해도 저도 반지하에 살아본 적 없어요. 저도 반지하에 살아본 적 없고 뭐 좁은 집에 살았지만은 반지하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직접 그 뭐 곰팡이가 많이 나고 습하고 수해 위험하고 뭐 이런 거를 정말 피부로 겪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고 정말 비인간적인 주거 형태구나, 빨리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거를 누가 고치겠어요? 반지하의 거주민들이 고치겠습니까? 아니죠. 기자들이 고치겠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서울시와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구는 또 그러실 거예요. 아니 전 정권에서 왜 집에 안 고쳐와 놓고 왜 지금 뭐라고 하냐. 그건 이번 사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없겠죠. 그런 말씀하실 분 없고 지금이라도 빨리 좀 대책을 물론 힘들겠지만 이게 사실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거를 해결하는 게 정치인 거잖아요. 어떤 거든지 다 쉬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정치는. 그래서 참 하겠다고 마음 먹을 때 정말 그 각오를 하고 참 맡으셔야 되는데 지금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옥승목 기자 참 거기 현장 누구보다 뭐랄까 마음으로 많이 와닿았을 것 같아요. 현장을 가봤으니까. 네, 이게 사실 집이라는 게 지난 한 몇 년 동안 이 전 국민을 이렇게 들썩들썩했던 그렇죠. 그런 어떤 존재였잖아요. 근데 제가 그 현장을 가면서 정말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그런 어떤 자신의 꿈이라든지 안식처인 공간에서 목숨까지 잃은 거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망가져 있는 건데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는 과연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말씀하셨듯이 뭐 자연스러운 거긴 할 수도 있겠지만 정권이라든지 정치적인 거에 연결해서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반지하라는 거는 생긴 지가 오래됐고 여기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이게 제일 취약하다라는 문제도 지금 시장이 그 당시에도 시장을 하고 있던 2010년도에도 나왔던 문제고 그리고 꼭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닌 게 뭐 지난 정권에서도 기생충이 한창 이제 맞아요. 이게 주목이 됐을 때도 나왔던 문제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때도 쭉 됐었어요. 그 당시에도 사실 국토부가 반지하 실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어려우니까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려운 게 맞거든요. 이게 정권의 뭐 누구의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때 제가 현장도 가보고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여러 명이서도 많이 들었는데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냥 요즘 말로 이렇게 노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정말로 걱정되는 거는 이게 재난재해 문제에 늘 벌어지는 건데 재난재해는 늘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2010년에도 그랬지만 2020년도 이거 다음 주 한 달만 지나도 사람들이 까먹어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23만 원 공급한다, 뭐 20만 원씩 준다, 8만 원씩 준다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람들이 잊혀질수록 그렇겠죠. 그리고 날씨가 이제 점점 좋아질수록 그렇죠. 예산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날씨가 좋아질수록 네. 예산이 2010년도에도 그랬고 진짜. 그 기생충이 영화화됐던 2020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실태 조사도 한국도시연구소가 집계한 거예요. 네. 그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네. 근데 물론 이제 한국도시연구소도 그 정부에서 한 호구 조사라든지 이런 그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 2020년에 국토부가 이제 좀 전수조사를 해보자 반지하가 얼마나 심한지 이제 영화 기생충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도 다 보게 됐는데 근데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늘 이제 뒷전인 거예요. 그렇지. 그런 재난재해라든지 이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일 정책들은. 근데 저는 그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뭐 당장 사람 죽고 뭐 지지율 떨어지니까 뭐 대통령도 와가지고 대통령이 왔던 현장을 제가 갔던 거였거든요. 확 가고 뭐 당장 살지 말고 뭐 임대주택하고 뭐 파격적으로 막 일주일 만에 대책이 나오잖아요. 이게 과연 얼마나 갈지. 그게. 당장 오늘 날씨 좋잖아요. 주말에도 날씨가 잠깐 좋았었는데 금방 잊어지거든요. 재난재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금방 잊더라고요. 금방 잊고 이분들이 그럼 다시 들어와서 살고 그러다가 뭐 겨울에 뭐 폭설이라든지 내년에 또 이렇게 폭우가 왔을 때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런 게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진다고 잊혀진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이런 거를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는 게 사실 언론의 역할이죠. 저희가 꼭 돌아가신 세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수해 입으신 분들 이제 언론이 자꾸 이거를 지적을 해야 이제 뭐 그때 약속했던 거 지금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걸 자꾸 짚어주는 그런 취재와 보도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여방법 알려드릴게요. 기자님들. 대들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 아이튠즈,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파티에서 업로드됩니다. 저 오승목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좋았어. 또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